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은 이제 LTI 시스템의 정연파 입력은 이제 XT라는 신호 입력에 대해서 입력 신호에 대해서 LTI 시스템의 출력 YT는 XT 그다음에 이 X 타우와 HT 마이너스 타우를 곱한 것을 쫙 적분을 매 시점 t에 대해서 해준다. 이게 뭐였죠? 이게 컨볼루션이었습니다. X와 H의 컨볼루션을 한 출력의 t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그랬었죠. 자, 컨볼루션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바꿔도 동일합니다. 즉 x 컨볼루션 h나 h 컨브 xt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이에요.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즉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뭔데 h 타우 x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단 말이에요. 지금 바꿨어요. h와 x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LTI 시스템의 정연파 입력이에요. 그러니까 XT가 정연파라고 해봅시다. 정연파. 근데 우리 편의상 XT를 2의 JT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죠. 여러분 공학수학 1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일러 공식을 쓰면은 2의 JT는 코사인 T 플러스 J 사인 T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코사인과 사인은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좀 더 엄밀한 모든 사인, 코사인을 이 복소 지수함수에 포함을 시키려면은 우리 이 복소 지수함수에 그러면 이제 진폭 뭐 A를 앞에다가 상수를 더 곱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상을 집어넣어서 여기 T 더하기 뭐 phi 같은 걸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잊어버립시다. 뭐 그건 나중에 넣으면 되니까요. 일단 요 상태로 XT가 2의 JT라고 한 것을 그것을 여기다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죠? equal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 타우 곱하기 2의 J 이제 여기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가 대입돼야 되는 거죠.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적분은 타워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요 2의 JT 마이너스 타워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 타워 그 다음에 2의 JT 2의 마이너스 J 타워 D 타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D 타워 2의 마이너스 JT는 밖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왜냐면 얘는 이 항은 이 적분을 하고 있는 이 타워랑 전혀 상관이 없는 항이기 때문에 적분항 밖으로 그냥 튀어나가도 되거든요. 적분 연산에서 보기에는 얘는 그냥 상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2의 JT는 뛰쳐나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 타워 2의 마이너스 J 타워 D 타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 거는 그냥 H라는 함수에 대해서 뭔가 2의 J 타우를 곱해가지고 뭐 적분했다 어쩌고 그렇지만은 얘는 뭐 H에 대한 결과만 돼요. H에 의해서만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요. 애초에 우리가 넣었던 신호는 T에 대한 신호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요 오른쪽에 있는 얘 지금 H와 관련된 거는 타우에 대해서 다 적분하고 나면 얘는 어쨌든 상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H에 대한 상수란 말이에요. 뭐 H와 관련돼서 적분해가지고 나오는 상수란 말이에요. T와 관련된 건 사실 여기 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생긴 거 보니까 입력이랑 똑같아요. 입력이랑 똑같은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뭔가 곱해져 있는 상황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그냥 이 곱해져 있는 거를 H랑 관련되는 건데 뭔가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 그리고 이 H랑 관련된 거에 약간 뭐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어쨌든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남겨넣어 보자 해가지고 H 그냥 대문자 H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문자 H 곱하기 2의 J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보면은 만약에 지금 제가 지금 지금 여기 묶은 요 부분 이 인테그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만약에 그냥 단일 상수로 계산이 돼 나와 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상수 곱하기 입력 동일한 입력 진폭만 달라진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지금
2의 jt라고만 썼으니까 이 코사인 t는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코사인 t는 주파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2파이, 그러니까 코사인 t가 한 주기를 지나려면은 t가 0부터 2파이까지 주기가 시간이 흘러야 되죠. 그러니까 2파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1주기가 지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기 자체가 2파이고 주파수는 2파이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임의의 주파수인 정연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요. 주파수 자체를 우리가 더 다양하게 임의의 주파수를 생각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의 jt가 아니라 주파수에 해당하는 숫자에도 뭔가 변수를 줍시다. 2의 j, st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2의 j, st. 근데 s라는 숫자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우리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s를 정의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여기 2의 jt에다가 아까 진폭 a를 붙일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 a라는 숫자가 a는 2의 equal 2의 뭐 a다. 그냥 a승이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 진폭 a 자체가 2의 a로 표현이 되면은 이 a 대신에 2의 a를 쓰면은 그러면 a 2의 jt는 2의 a 곱하기 2의 jt인데 얘는 2의 a 더하기 jt 지수의 법칙을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t 앞에 붙는 숫자 자체를 그냥 여기 j가 곱해졌고 a는 t에는 반드시 곱해지는 숫자는 아니지만 여기 안에 어떤 복소수가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폭넓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결국 모든 거를 이 지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j를 별도로 표시하지 말고 우리 s라는 숫자를 2의 st라고 쓰고 이 s라는 숫자를 임의의 그냥 복소수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복소수로 생각을 하자. 그렇게 두고 2의 st라고 해서 이 s 안에는 뭐 a 더하기 jb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 텐데 복소수니까 a 더하기 jb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를 여기 안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다시 집어넣는 데가 여기였던 거죠. 이 식에다가 이 st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요. 그러면 다시 yt는 여기다가 밑에다가 제가 쓸게요. 이 st인 경우에는 yt는 인테그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ht가 아니라 h타워였죠. 적분을 결국 해내는 그 변수가 여기 있어야 되고 곱하기 x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여기 적분 구간을 생략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h타우는 냅두고 xt 마이너스 타우에다가만 2의 st 마이너스 s 타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를 대입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d 타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h 타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equal 2의 st 인테그랄 h 타우 2의 마이너스 s 타우 d 타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대문자 h 이제 근데 여기 변수가 하나 있죠. s라는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인테그랄 항 안에 있는 거를 전부 그냥 대문자 h로 묶을 수는 있지만 s라는 변수에 대해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s라는 변수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 어떤 함수다 라는 그런 의미로 hs라고 써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s 곱하기 2의 st라고 써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출력 yt예요. 특정 주파수 특정 주파수 어떤 특정 정연파 s라는 어떤 주파수랑 뭐 그런 어떤 진폭이랑 주파수랑 관련되는 정해지는 S에서 진폭과 주파수가 정해지는 EST라는 정연파가 입력으로 들어온 LTI 시스템의 출력 YT는 대문자 HS 곱하기 EST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S가 뭐가 들어가든 간에 어쨌든 S가 뭐가 들어가든 간에 타우가 이제 적분항 내의 시간이라고 치고요. 아무튼 그 시간에 대한 적분을 쫙 했으니까 결국은 우리 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뭔가 계산되는 거는 뭐 어떤 넓이일 것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어떤 주어진 S에 대해서 계산되는 HS는 상수일 겁니다. 근데 S가 달라지면 그 다른 S에 대한 다른 대문자 HS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주파수 S가 뭐냐에 따라 입력 신호의 주파수 S가 뭐냐에 따라 출력을 결정지어주는 어떤 출력 진폭의 변화 HS, 이 변화 상수, 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선형대수학 같은 데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라는 게 고유값과 고유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함수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행렬 같은 것끼리 곱할 때 어떤 특정 행렬은 어떤 특정 행렬에 대해서 곱해도 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독특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는 LTI 시스템에 대해 시스템의 입력으로 EST를 집어넣는데 출력 자체가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애가 나왔다. 이건 좀 특이하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들어드렸던 예들은 사실 이렇게 단위 샘플이 들어갔는데 이 단위 샘플에 대해서 뭐 이렇게 3번 이렇게 출력을 시키는 예라든가 아니면은 단위 샘플에 대해서 아니면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이어지는 아니면 무한히 이어지는 경우 아니면 뭐 어떤 무한히 줄어드는 등비 수열로 나오는 뭐 이런 경우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경우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경우에 입력 시스템은 델타였는데 출력은 델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피드백이 있는 시스템이든 피드백이 없는 시스템이든 사실은 어떤 입력 신호가 들어오든 간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그냥 진폭만 조절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그대로 내보내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방금 수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했는데 어떤 임의의 LTI 시스템이든 간에 HE 타워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어쨌든 LTI 시스템에 정연파가 들어왔어요. 출력도 정연파예요. 입력 정연파가 들어왔다. 출력도 분명히 정연파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고 오직 어떤 특정한 상수만 곱해진 그런 변화만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놀랍고 좀 특이한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특이한 성질, 어떤 이 특성을 잘 표현을 해주기 위해 여기다가 이런 이렇게 뭐랄까요, 거창한 용어를 갖다 붙이는 거죠. LTI 시스템 정연파 신호는 LTI 시스템의 고유 함수다. 그리고 이 대문자 HS라는 거는 이제 시스템마다의 고유한 임펄스 응답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각 시스템별로 고유한 임펄스 응답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얘를 고유 값이라고 부른다. HS는 시스템 고유의 값이다. 해서 고유의 값이라고 해서 시스템 고유의 값, 고유값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아이겐 밸류, 아이겐이란 말이 아마 독일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TI 시스템과 정연파 신호는 아주 독특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도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LTI 시스템에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파동 같은 거를 파동같이 생긴 모양의 입력 신호를 주고 왜 파동 같은 거냐? 우리 목소리가 파동이기 때문에 음파라는 게 다 공기의 떨림이거든요. 공기의 떨림이라는 게 결국 공기의 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LTI 시스템,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의 주요한 입력 중에 하나가 파동, 음파, 어떤 그런 진동하는 파형인데 그 진동하는 파형을 우리는 정연파들로 나눠 놓는데 마침 LTI 시스템에는 정연파라는 게
굉장히 좋은 특성으로 특정 주파수의 정연파가 입력되면은 걔의 출력은 어떤 상수만 곱해진 그대로 자기 자신이 도출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거 신기한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다행이고. 여기서 궁금함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대문자 HS는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문자 HS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 학기 공학수학에서 배운 함수랑 관련되는 요런 함수로 계산이 됩니다. 얘 뭐였어요? 얘 사실 우리 공학수학 1에서 배웠어요.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라플라스 변환을 기억하면 라플라스 변환이 요런 데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라플라스 변환이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라플라스 변환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 학기 미분 방정식의 풀이에서 나왔는데요. 라플라스 변환은 어떤 함수 t에 대한 함수 h를 라플라스라는 변환을 시키고 나면 s에 대한 함수 대문자 h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입력 변수 자체를 완전 다른 변수로 바꿔주는 그런 어떤 연산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연산자의 특성은 어떻게 된다? 어떤 미분이 있을 때 ht의 라플라스 변환이 대문자 hs라면은 h의 도함수, 그러니까 h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나온 도출된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은 어떻게 됐었느냐? shs h0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 변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이 되는 이 특성 자체가 왜 중요했었느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 때 yt 더하기 y 프라임 t 이퀄 0이다. 뭐 이런 류의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나면은 y의 변환은 대문자 y라고 치자. 그 다음에 y 프라임의 변환은 대문자 y에다가 s를 곱한 거 마이너스 y0. 근데 우리 지금 시노미 시스템에서는 0일 때는 모두 맨날 정지 상태로 시작하고 있죠. 얘는 0이야. 해놓고는 0. 이렇게 두고 0의 변화는 계속 0입니다. 0을 여기다 대입해봤자 0 곱하기 뭐 해봤자 다 적분해봤자 0이니까 0의 변화는 라플라스 변화는 0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돼서 도출된 이 S 도메인, S 영역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변수가 되었던 시간 영역이 아니라 S 영역에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요 y 더하기 sy 이퀄 0을 우리가 늘 하듯이 대수적인 이항 그런 하는 거 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1 더하기 s 이퀄 0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뭐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는 지금 y가 여기 우변이 0인 경우에 얘는 그냥 0이어야 되겠네요. 자기 자신과 도함수 한 거 이렇게 되면 뭔가 아무것도 안 나오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걸 이항시키고 대문자 y가 뭐다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은 대문자 y가 뭐 어떤 s에 대한 함수 뭐 나오고 이거를 라플라스의 역변환을 구해가지고는 소문자 y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시 역산해내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지난 학기에 배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과 라플라스 역변환을 이용하면은 여기 대문자 hs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굳이 여기서 또 이번 학기 수업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다 계산해야 되느냐? 지난 학기 수업에서 여러분 계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플라스 변환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번거로웠죠? 이번 학기에 우리가 근데 아주 유용한 도구를 배운 게 있어요. 연산자 표기법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연산자 표기법 변환은 사실 블럭도로부터 우리가 변환을 한 경우들도 있었지만 미분 방정식으로 변환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블럭도에서 적분기가 있으면 a를 곱해주게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인테그랄 지금은 연속 시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인테그랄이 있는 걸 이거를 우리 a를 곱해준다.
이렇게 x가 입력되면은 요 도출된 거는 ax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요 얘기인즉슨 적분을 한번 하면은 a라는 연산자를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적분에 대해서는 a를 곱해준다이니까 a라는 연산자로 적분을 표현하는데 미분은 적분의 역 함수 같은 거라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바로 x 프라임 t 뭐 이런 게 있을 때 얘는 연산자 표기법으로 표현할 때는 x 대문자 x인데 미분을 표기하기 위해 a분의 1을 곱하는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제가 극점 구할 때 슬쩍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산자 표기법으로 되어 있는 수식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뭐 1 더하기 P0 A 분의 A 뭐 이런 표기법이 있다고 치죠. 표기식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도출된 식이 있다고 쳐요. 근데 뭐 여기 극점을 구할 때 이 P0가 극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극점을 구하는 걸 마치 어떤 방정식을 푸는 거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때는 A 대신에 S분의 1을 대입하라. 자, 아마 이산시간 시스템에서 R 대신에 Z분의 1을 대입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거거든요. 이산시간에서는 Z, 연속시간에서는 S인데 S분의 1인데 여기 A 대신에 S분의 1을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Y 이퀄 1 더하기 P0 분의 S 그 다음에 1 S, X 이렇게 되고요. S분의 1, S가 분모에 있죠. 귀찮으니까 양변에다가 죄송합니다. 양변이 아니라 분모 분자에다가 S를 다 곱해주면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약분되고 1 S 더하기 P0 그다음에 S 곱하기 S니까 약분돼가지고는 없어지고 X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S에 대한 뭔가 식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연산자 표기법으로 시스템 이 임펄스 응답식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A 대신에 S분의 1을 대입하잖아요. 그렇게 도출된 요 함수 있죠. 얘가 뭐냐면 HS 즉 이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이랑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적분기가 있었다 A를 곱하고 미분이 있었다 A분의 1을 곱했는데 A는 사실 S분의 1이다. 그러니까 A분의 1을 곱하고 다시 A에다가 S분의 1을 대입하면 A분의 1 곱하는 게 그냥 S 곱하는 거거든요. 라플라스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미분 연산자가 있을 경우에 S를 곱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노미 시스템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연산자 표기법에서도 연산자 표기로 변환해가지고 A 대신 S분의 1 대입하면은 라플라스 변환이랑 동일한 S에 대한 함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특정 주파수, 어떤 특정 입력신호, 정연파 입력신호의 S 값을 가지고 HS를 구할 수가 있어요. HS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갈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